자, 우원식의 눈물, 격분, 진짜 이유는 뭐냐? 졸업여행에 차질을 빚어서 그런 것 아니냐? 자, 이것은 지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뭐냐면은, 지난 7일날, 이제 우원식이 개헌안을 상정을 했죠. 개헌 내용은 단계적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일을 했는데, 일종의 이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개헌 내용 중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계엄을 이제 상기를 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 씌우기를 위한 개헌 시도였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소취소 특검의 역풍을 물타기 하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원식이 처음에는 7일날 이제 투표 불성립이 됐죠. 국민의힘이 불참을 해서. 그러니까는 8일부터 9일, 10일까지 계속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헌안을. 그런데 이제 8일날 딱 그 다음날 되니까는 8일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안건을 더 이상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내를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이 개헌이 필요하고 어쩌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마지막에는 이 사내를 선포하면서 마치 화가 장뜬 난 것처럼 의사봉을 막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게 과연 지금 어차피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어기는 바람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그래서 이것도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까 접은 그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본인이 울분을 토로하고 눈물까지 흘릴까? 그리고 이거 혹시 29일날 퇴임합니다. 그래서 퇴임하기 전에 39년 만에 개헌안을 처리한 국회의장, 이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가? 허점투성이, 하자투성이의 이 개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10일 날까지, 10일이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지방선거까지 20일 동안의 공고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8일 날 접어버린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후에 9일 날 다시 상정을 할 수가 있죠. 필리버스터 하면 10일 날 마지막 상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8일 날 접어버린 겁니다. 왜 접었을까? 그러면서 접으면서 막 울분을 토로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헌정회도 오늘 정대철 헌정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개헌 추진에 여야 합의가 필수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본인도 개헌론자죠. 그런데 이 우원식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저렇게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재명도 똑같이 동참을 했죠.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내란 옹호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막 밀어붙이려고 한 데 대해서 헌정회는 우원식을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우원식이 그렇게 서둘러서 끝내버렸을까를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네덜란드 갔습니다. 어제 네덜란드하고 케냐를 5박 7일 동안 방문한다고 어제 출국했습니다. 어제가 10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의 진선미, 백혜련, 염태영, 국민의힘 김대식, 조국당 김재원 같이 갔습니다. 일종의 졸업여행 가는 거죠. 퇴임 앞두고. 그런데 10일 날 출국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일까지 자기가 그걸 지키고 있으면 출국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 서둘러 끝내버린 것 아닌가. 그러면서 마치 무슨 뭐 울분이 터지는 것처럼 한 거 아닌가. 그 내용을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일보에 매주 월요일 칼럼을 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게 퇴임 앞둔 국회의장의 눈물과 울분, 진정성이 있느냐 는 내용을 칼럼으로 썼는데, 어쨌든 이 국가 기본틀을 바꾸는 헌법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죠. 야당하고 합의는 물론이고, 그 국민적 합의를 하라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도 국민 투표까지 하는 겁니다. 개헌은 법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개헌을 할 때면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막 하죠. 근데 이번에 그거 다 생략하고 정치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밀어붙이고 그것을 주도한 것이 우원식이죠. 근데 우원식이 주도를 했는데 이 법안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가장 다른 예를 들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에 막 밀어붙이고 지방선거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반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밖에 없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으면서 자기 일을 가지고 뭐가 급해가지고 그거를 지방선거 전에 해치우려고 하는 겁니까? 지방선거 전에 해치우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때 계엄 때 월담을 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그 39년 만에 개헌을 처리를 했다. 이걸로 남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서둘렀으면은 10일까지 자리를 지켜야죠. 마지노선은 10일까지. 그런데 8일날 서둘러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울분이 나는 것처럼 막 방망이를 내리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죠. 알고 보니까는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네덜란드, 케냐 순방 일정이 잡혀 있더라. 퇴임을 앞둔 졸업여행 때문에 서둘러 끝내버린 거 아니냐. 이게 뭡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39년 만에 개헌을 하는 거를 자기 마지막 해외 일정 때문에 일정은 마지막 상정 일정을 비틀어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좌파의 모든 것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맞추는 그런 한 단편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